대부분의 현재까지 나온 약제는 다 끊으면 다시 비만이 돌아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쭉 이제 그 관찰하는 바로는 그렇게 약을 끊어서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가 비만이 생기는 원인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먹는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고, 먹는 에너지를 줄여주면은 비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는 게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혁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흔히는 이제 체중 많이 나가면 비만,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체질량 지수라고 하고요. 그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는 경우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70kg에 키가 173이다 이러면은 체질량 지수가 25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비만으로 좀 가기 직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30이 넘는 경우에는 고도 비만이라고 해서 30이 넘으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비만의 정확한 정의는 과다 지방, 지방량이 과다한 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체중,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요. 사실 정확하게 지방량을 따지려면은 인바디라는 검사 또는 CT를 찍어가지고 지방과 근육을 나눠서 얼만큼 있는지 보는 건데요. 그런 검사를 해야지 이제 근육과 지방 간의 비율을 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근육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강한 사람인지, 또는 지방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허리둘레 또는 엉덩이 둘레를 재는 것인데요. 이런 측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지방 과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검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체중과 허리둘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비만 여부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우리가 요새는 너무 마른 체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상인들이 본인이 비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의료진들이 생각하기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비만으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될 정도, 몸의 문제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오래 못 사는 경우. 또 하나는 당뇨, 지방간, 고혈압, 또 심장병, 콩팥질환, 이런 부대 질병들, 동반질환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동반질환이 늘어나는 상태, 이 두 가지가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겠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는 비만이지만, 보통 25에서 30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30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5에서 30 사이를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의 단계는 우리가 경증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BMI 30, 아까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만의 동반질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크게 나누어서 한 8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당뇨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만이 있는 분자들은 당뇨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고도 비만, 체질량 지수 30이 넘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당뇨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가장 중요한 동반질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 심장병, 또 간질환, 지방간이 또 굉장히 비만하고 관련이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 또 수면 무호흡증이라 그래서 잠잘 때 코골이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 이건 이제 기도가 막혀서 그런 건데요. 그런 호흡기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라 그래서 허리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파서 잘 걷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여성분들은 생리의 불순이나 과다왈경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시도라든지 폭식증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암인데요. 비만 환자에서 암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건 비만 자체가 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비만의 원인 인자들과 위험 인자들과 암의 위험 인자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에서는 암에 대한 위험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만에 대한 비만의 정도를 평가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체중, 또 체질량 지수, 체성분 분석 등등의 검사를 하게 되고요.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혈당이라든지 또 간 수치라든지 등등의 검사를 쭉 합니다. 제일 먼저 의사들이 권하는 것은 식이요법인데요. 식이요법에 의해서 체중 감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사를 적게 하는 것이 비만 치료의 1차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식이요법, 즉 본인의 의지로 식사를 줄이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로 갑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그전에는 여러 가지 먹는 약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주사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등의 약제들을 요새는 많이 활용해서 충분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도 비만 이 치료가 성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수술로도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잘 연구가 물론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약제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어떤 분들은 수술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술하거나 약을 써도 이제 조금 체중이 빠지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인인지는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의사들이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식사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식증이라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병적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종류의 치료제를 쓰더라도 비만 치료가 잘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인데요. 그 유전자들이 몇 가지가 잘 알려진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보다는 수술이 훨씬 더 내성에 강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듣는다는 겁니다. 약은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좀 더 나눠지는데, 수술은 많은 경우에 잘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시도하고요. 물론 환자들 중에서는 약물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거부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가 충분히 일어나면 그냥 약물 치료로 가는 것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약물 치료에 충분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약제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고 그래서 끊었더니 다시 살이 찌더라,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약제는 이제 굉장히 지금은 비보험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그 부담도 꽤 커져가지고 약을 끊고 싶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 그 키와 몸무게의 비율로 나타나는 그것이 35 이상이거나, 또는 그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비만의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이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요게 비만 수술에 적응증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다 되고 모든 종류의 비만 수술이 다 보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수술은 다 복강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복강경 또는 간혹 로봇도 하는데, 이렇게 개복해서 째거나 하는 수술은 안 하고 이제 구멍 뚫어서 하는 수술을 합니다. 비만 수술의 핵심은 먹는 양을 줄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만이 생기는 원인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먹는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고, 먹는 에너지를 줄여주면은 비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는 게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로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절제술, 대표적인 게 위소매절제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 위소매절제술이 전체 비만 수술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동반질환인 당뇨 같은 거는 위소매절제술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수술 방법이 위의 용적도 줄이고, 먹은 것도, 그나마 먹은 소량도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게 하는 위우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인데요. 그게 이제 전체 비만 수술의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비만 수술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0kg에 수술하셨는데 60kg가 된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비만 수술을 하면은 원래 체중이 30% 정도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150kg에 수술했다 그러면은 100, 한 100kg 이하로 빠지면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남는 체중이 95kg, 100kg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걸 원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그 정도 체중 감소를 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비만, 고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원하는 체형, 원하는 체중으로 빠지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진짜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초고도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체중이 150kg 넘는 경우에는 약과 수술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주사를 써서 어느 정도 체중을 감소시키고 수술해서 더 빼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약을 유지해 가지고 살을 더 빼게 만드는 그런 이제 다학제적 치료라고 얘기한 그런 복합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줄이는 거지 정상 체중까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겠고 아마도 여러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의사들한테 듣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살을 계속 빼고 싶다고 이제 얘기할 때 그거를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진료하기에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도 비만의 환자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상 체중까지는 아니고 위험을 벗어날 정도의 그런 정도로 빠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대부분의 현재까지 나온 약제는 다 끊으면은 다시 비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요요 현상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2년, 3년 이렇게 해서 살이 쭉 빠졌다가 다시 약제를 끊으면 원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역시 운동이고요.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90kg, 100kg였는데 이 약의 도움을 받아서 뭐 70, 60까지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약의 도움만 받고 있으면은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운동요법을 병행하고 식사를 조절하면서 그거를 잘 삶의 패턴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은 약을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쭉 이제 그 관찰하는 바로는 그렇게 약을 끊어서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수술은 조금 다릅니다. 수술은 이제 진짜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요요가 상당히 적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은 이제 한 번으로 딱 치료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약을 끊음으로 인한 다시 원상 회복 이 효과는 이제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운동요법, 식이요법으로 안 빠지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국 나의 비만이 나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문제냐, 내가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체질량 지수가 어느 정도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얼마나 더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시기로 결심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심을 못 하시고 그냥 안 가시거든요. 비만이 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내가 뚱뚱한 것 때문에 병원을 가 라든가 뚱뚱한 것도 창피한데 어떤 병원 가서 진료까지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비만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병원에 갈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그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쭉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굳이 챙겨야 될 것이 있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체질량 지수, 내가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키를 몸무게 제곱으로 나눈 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그 정도만 딱 알아도 계산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내가 30이 넘는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25가 넘는다 그러면 나는 아직은 조금 위험한 상태니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